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바른 신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제7대 총장으로 노영상 박사를 선임했는데요. 신임 노영상 총장을 모시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된 노영상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저희가 소개를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대학원 대학교는 학부가 아닌 석박사들을 배출하는 학교지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2005년에 설립된 학교인데 그 이름에 대학원 대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원 대학교라는 것은 대학원만 있는 대학이라는 그런 뜻인데 저희 학교는 학부도 없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 과정인 신학대학원도 없는 네. 석사와 박사 학위만을 수여하는 초교파 신학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또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온라인이 좀 강화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걸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이라 그러는데 그런 방식을 많이 채용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제 그런 학교인데요. 이 학교를 설립하신 분은 네. 그 유명하신 그 연세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CBS 사장도 하셨던 안 하신 게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은중관 박사님이 이거 설립하셨거든요.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은중관 박사님이.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까지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교육 현장에서 오랜 시간 섬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네. 또 총장 임기를 시작하는 마음은 또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제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좀 힘을 주셔야 되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고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저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좀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찬가지로 신학교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죠. 예외는 아니죠. 또 신학교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이제 학령 인구도 감소하지만은 교회 청년들이 없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건 청년들이 와서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 힘들고 모집이 힘드니까 재정에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면은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요새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맞으면서 한 20-30% 교회들이 다 줄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 학생 모집.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천신학 대학원 대학교가 좀 필요한 학교다라는 것이 그 외부에 주변에 좀 이렇게 확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중요한 말이 실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앞에 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제 신학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천이라는 것은 현장성을 강조합니다. 목회라든가 또 교회의 현장성. 지금 사실 한국 신학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신학과 현장이 따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좀 지향하고 또 신학과 이러한 현장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말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교가 되면 주변에서 이거 의미 있는 신학교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이름의 본질에 한번 충실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하는 시대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글쎄 뭔가 좀 발빠르게 길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신학교와 교단과 좀 여러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인터넷 뭐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AI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과 AI의 활용이라는 거, 교육과 교회 목회에 있어서 활용이라는 게 앞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오클라호마 에드먼드에 있는 그런 것인데
주일날 출석하는 그 교인 수가 한 8만 5천 명이 돼요. 네, 예.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출석만 8만 5천 명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큰 교회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성공 스토리는 뭐냐면 그 온라인을 적극 사용한 거예요. 예. 근데 온라인을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온라인을 오픈 소스로 주변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오픈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한 동영상이나 기타 교육 자료를 만들면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아, 이 교회가 정말 복음 전파에 그 열심을 내고 있구나. 눈으로 딱 보이니까요. 오늘의 시대에는 이런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네네. 마찬가지고 이 온라인에 대한 문제, 앞으로 특히 AI에 대한 문제를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것을 가장 잘 극명하게 나타내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라이프 처치, 생명교회라는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이제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분명 이제 신학교는 분명히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항상 이 그 복음의 전파와 적용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 하나는 이제 변치 않는 그 텍스트로서의 성경. 이 성경이라는 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뭐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이게 시 알갱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언제나 똑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변하는 건 뭐가 변하느냐면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 시대마다의 그 문화적인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그 그릇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인데 네. 그걸 보통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문제라 합니다. 이게 텍스트가 중요하고 그러나 텍스트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알아야 그 텍스트를 더 적절히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복음의 알갱이로서의 텍스트도 잘 지켜나가지만 제가 보기에 성서를 기반으로 한 학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가게 되면 같이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리서치가 많은 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태까지 장점을 살려가지고 좀 잘하게 되면 오늘의 현실과 무관한 복음이 아니고 현실을 잘 반영해서 이거를 그 복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학교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학교의 발전과 또 바른 신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네. 또 총장님을 위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노영상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